안녕하세요. 이상합니다. 저는 매너와 인성을 강의하는 사람이고요. 저는 제 채널에 좋은 얘기만 하는 영상들을 올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싫은 소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어떤 얘기를 할지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거는 이제 받으시는 분이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이렇게 주시면서 저한테 내려가는 길에 좀 버려달라고. 무슨 얘기를 왜 주는 거예요? 와 정말 되게 힘들더라고요, 정신적으로. 그때는 정말 좀 충격이 컸어요. 자,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싫은 소리는 바로 이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당과 부당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 저는 사실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왜냐면 아니 진짜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건 보통의 사람이 생각했을 때 굉장히 비상식적인 행동으로 여겨지거든요.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너무너무 충격을 받습니다. 자신의 물건을 가져다준 택배기사님에게 혹은 음식을 배달해준 배달기사분들에게 내려가는 길에 쓰레기 좀 버려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들은 명백하게 잘못된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건 명백하게 부당한 요구기 때문에 그래요. 부당하다의 사전적 의미가 뭡니까? 이치에 맞지 않다는 말이거든요. 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죠. 배송비를 냈잖아요? 내가 배송비를 냈으니까 택배기사님에게 내가 주문한 물건을 우리 집까지 가져다 주세요. 안전하게 가져다 주세요. 여기까지가 소비자가 할 수 있는 정당한 요구라고요. 아, 기사님, 근데 내려가시는 길에 어차피 내려가시는 거니까 이거 음식물 쓰레기 좀 버려주세요. 이건 부당한 요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지불한 택배비에 음식물 쓰레기를 버려주는 건 포함이 안 돼 있다고. 제가 이걸 설명하고 있는 것도 너무 웃긴데 정상적인 보통의 사람이라면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쓰레기 버려달라고 한 사람들은 아마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아니 그거 어차피 내려가는 길인데 그거 좀 버려주면 안 돼? 버려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뒤집어 보죠. 버려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안 해도 되는 일이에요. 택배기사님은 그냥 빈손으로 돌아가셔도 돼요. 그리고 빈손으로 돌아가시는 게 훨씬 더 편하고 훨씬 더 깨끗하고 깔끔하죠. 내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고객이 좋게 부탁한다고 해서 꼭 들어줄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이거는 소비자가 갖춰야 할 소비자의 매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에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사람 사이에 뭐 이런 것 좀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안 해도 돼요. 그리고 해줄 수 없어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내려가는 길에 버려줘 이거는 여러분들의 가족, 여러분들의 친구들에게는 부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왜? 인간적인 관계가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음식 배달 기사님이나 택배 기사님들하고 굳이 해주지 않아도 되는 일을 나를 배려해서 해줘야 할 만큼의 인간적인 관계가 있습니까? 아니 이 택배기사님은 우리 집 맨날 와서 그래도 자주 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내적 친밀감이 좀 있는데요? 아 그건 자기 생각이죠. 매일 오는 택배기사님, 매일 얼굴 보는 택배기사님이라고 해서 내 친구는 아니잖아요. 내 가족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애초에 그렇게 부당한 요구를 좋은 게 좋은 거지 부탁 좀 할게 라고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런 부탁이 부당한 요구라는 걸 알고 계시는 분들이겠지만 혹시나 그게 왜 잘못된 걸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이 사실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관련해서 제가 올 초인가요? 뉴스를 본 게 있는데 그 뉴스가 이거였습니다. 배달 어플에서 음식을 주문할 때 요청사항에다가 아이 생일이니까 내가 주문한 볶음밥의 밥 양을 곱빼기로 많이 부탁드려요 라고 남긴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업체의 사장님이 직접 포스트잇에다가 손글씨로 저희가 그 가격에 맞춰서 정량이 정해져 있으니까 더 드리기가 어렵다 양해 부탁드린다 라고 손수 양해의 말을 적어서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별점 테러를 한 거죠. 아니 내가 뭐 다른 음식을 더 달란 것도 아니고 애기가 많이 먹으니까 그 볶음밥에 밥 양을 많이 해서 달라고 한 건데 매몰차게 안 된다고 친필 메시지까지 적어 보냈네요. 이게 생일 축하 메시지인 거죠? 이렇게 비꼰 거예요. 여러분 이거 뭡니까? 이거 부당한 요구입니다. 부당한 요구. 여러분 그리고 부당한 요구, 부당한 요청 뭐 살다 보면 그런 걸 할 때도 있어요. 예를 들면 안 될 것 같은데 한번 부탁드려 볼까? 뭐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경우에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조금 무리한 부탁을 하는 사람은 당연히 내 이 부탁이 거절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거절을 당했을 때 상대방을 원망하거나 미워하거나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 어려운 부당한 부탁을 들어줬을 때 크게 감사해야죠. 그런데 이 부모 보십시오. 아니 내가 밥 조금 더 달라고 한 건데 그거를 안 줘? 그리고 이것도 어폐도 있어요. 매몰차게 안 된다고 친필 메시지까지 적어 보냈네요 라고 했는데 어디 이 글자에 매몰참이 담겨져 있습니까?
저는 오히려 어쩔 수 없이 들어드리지 못해서 최대한 성의껏 거절을 하려는 노력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뭔가가 다 삐뚤어져 있는 거예요. 본인이 부당한 요구를 했다는 걸 인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만약에 정말 아이가 밥 양이 조금 많아요. 그런데 볶음밥을 2개 시키기에는 양이 너무 많을 수도 있죠. 그럴 때 보통 어떻게 부탁합니까? 조심스럽게. 사장님, 저희 아이가 양이 조금 많은데 뭐 추가 요금을 조금 지불하고서라도 밥 양을 조금 더 받을 수 있을까요? 이게 그나마 최대한 합리적인 선에서 부탁을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제 경우를 말씀드리면 동네에 어떤 빵집에 갔는데 식빵을 하나 사고 생크림을 하나 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물어봤더니 생크림은 따로 판매하는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혹시나 한번 여쭤봤어요. 사장님, 혹시 직접 베이커리를 운영하시니까 빵 만드실 때 쓰시는 생크림이 있으면 저한테 소량이라도 판매해 주실 수 없을까요? 이렇게 여쭤봤다고요. 당연히 그 생크림 값에 대한 돈을 내야죠. 그래서 사장님이 양해를 해주시고 저를 배려해 주셔서 테이크아웃 컵에 생크림을 담아서 2,000원인가 3,000원 정도에 저한테 판매를 해주셨어요. 저한테 돈을 받아가셨단 말이죠. 돈을 받아가셨지만 공짜로 준 게 아니지만 판매하지 않은 생크림을 저한테 판매해 주셨기 때문에 저에게 호의를 베풀어 준 거고 저는 그 사장님의 호의를 받은 거죠. 너무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 이런 마음으로 대해야 돼요. 그래야 불필요한 갈등이 안 생깁니다. 제가 과격한 표현 하나 쓰고 싶어요. 음식물 쓰레기 버려달라고 하는 사람들, 정해진 양보다 에이 조금 더 주세요, 특별한 날인데 라고 요구하는 사람들 진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표현 써가지고 너무 죄송한데요. 또 막 매너 강사가 어떻게 그런 표현을 쓰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매너 강사도 이럴 때는 합리적으로 적절한 비판을 할 수 있습니다. 진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런 부당한 요구의 갑질들은요, 상대방에게 굉장히 상처를 주는 행위라는 거, 이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요구를 하는 사람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영화 속 대사가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내게 똑바로 들어! 어? 호의가 계속되면은 그게 권리인 줄 알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마주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양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요. 이런 우리들에게 원만한 인간관계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정당한 요구와 부당한 요구를 가릴 수 있는 현명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현명함은 곧 상대를 배려하는 아주 멋진 매너로 연결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싫은 소리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하루하루 즐겁게 매너하시고 즐겁게 배려하시다가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상화였습니다. 감사합니다.